수열. 말 그대로 얘는 아까 했지만 같은 차이를 가지는 수열이고 얘 공차를 D라고 보통 나타내는 거고 관계식은 항상 수열의 관계식은 어떻게 나타내시는 거냐면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로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공차가 지금 D잖아. 그럼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면 뭐 나와야 돼? D 나와야 되고요.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빼도 뭐 나와야 돼? D가 나와야 돼. 그래서 관계식을 써보시면 A의 M 플러스 1 M 플러스 1번째 항에서 M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나온다? 공차인 D가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 되는 거고 아까 방금 했지만 등차 수열 일반 항 그 수열을 나타내는 하나의 식은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일 때 어떻게 나타낸다? A의 N이라는 수열 자체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로 나온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나올 거고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두 칸 더해야 되니까 1이 더해야 되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세 칸 더해야 되니까 3D가 더해지기 때문에 일반 항을 식으로 나타내면 첫 번째 항에다가 N-1D가 더해진 상황으로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을 써봤더니 이런 식이야. ND 플러스 A-D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n에 대한 1차식일 건데 공차가 기울긴 1차식이다라는 거네. 그래서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이라서 등차 수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점점점 올라가는 이러한 등차 수열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n축이야. n에 대한 식이니까 얘는 항이 지금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툭툭 끊겨져서 나오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떻게 들어갈 수도 있다. 얘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얘가 공차가 양수일 때고 얘는 공차가 음수일 때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툭툭 끊겨져서 요렇게 나오는 상황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이 등차 수열일 건데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공차가 될 거다. 항들 간의 차이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등차 수열 안에서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어디서 많이 봤던 식이 나올 거야.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X고요. 여기가 B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등차 중항이라는 건 가운데 있는 항이야. 등차 수열에. 그러면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랑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를 봐봐. 여기 뭐 나오죠? X-A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를 보면 B-X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두 개가 서로 똑같은 상황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EX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항에다가 두 배를 하면 양 사이드 곱한 게 나올 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얘는 X는으로 쓰시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산술 평균의 형태가 나올 거다. 등비중항은 기하 평균의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써보면 되냐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열을 나타낼 수가 있다. 첫 번째로 수열이 홀수계가 있었다 생각해봐. 홀수계가 있다는 소리는 가운데 항이 잘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A1, A2, A3, A4, A5 이렇게 들어가는 수열인데 여기에 두 배 하면 여기 두 개 더한 거 나오고요. 여기에 두 배 하면 여기 두 개 더한 거 나오니까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하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하나 칸수가 대칭이라면 값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A1에다가 A5를 더하나 A2에다가 A4를 더하나 어차피 똑같다는 거야. 왜냐면 그럼 이 두 개 비교해봐. 얘는 한 칸만큼 앞으로 갔으니까 여기서 한 칸만큼 뒤로 가면 서로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돼? 얘는 싹 다 더하면 A3이 몇 개 있는 거야? 5개가 있는 거죠. 두 개 더하면 A3 두 개, 두 개 더하면 A3 두 개니까 A3까지 더하면 결국에 얘는 가운데 있는 항으로 모든 항의 합을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짝수계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짝수계일 때를
확인을 해보시면 A에 1, A에 2, A에 3, A에 4가 들어간 상태네.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기 A에 2.5번째 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의되진 않지만 이거 두 개 더한 거나 이거 두 개 더한 건 어차피 똑같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2하고 A4를 더하나 A2하고 A3을 더하나 아예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요. 그러면 얘는 A에 2.5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게 두 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짝수일 때도 홀수일 때도 가운데를 기준 잡고 양 사이도 똑같다, 더하는 게 똑같다. 요거 써먹으시면 이게 등차 중항이다라는 거고요. 어차피 수열 얘들아 또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수열. 수능에 나오는 수열. 이런 마인드 필요해요. 무조건 풀 수 있다. 허언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수열 없다. 안 보이면 나열해보자라는 마인드로 풀어나가시면 반드시 맞출 수 있다. 보통 4점짜리 나오니까 또 4점 하나 먹을 수 있다. 많이 힘드냐 얘들아? 그래서 수열은 나열하면 다 보이는데 등차, 등비는 되게 독특한 상황이에요. 굳이 다 나열해보지 않아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봐봐. 물론 이제 책에서는 다 이렇게 푸는 거야. 네 번째 항이 2고요.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푸는 거겠죠. 원래 A의 4가 2고요. A의 12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얘는 A 플러스 3D가 2고요. A 플러스 9D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두 개 0차 연립하시면 답은 나오겠으나 그냥 우리는 등차 수열인 거 알 수 있으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몇 D 나와? 6D 나오죠? 6D가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러면 6D가 마이너스 10이니까 D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잡아주면 돼요? 첫 번째 항이 몇이겠어? 네 번째 항에서 세 칸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몇 더해져? 6이 더해지죠? 반대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D를 해야 돼. D가 마이너스 2야. 그럼 6이 더해지겠네. 8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항이 8이고 공차가 뭐다?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일반항 써주시면 공차가 기울기 1 거고 1 집어넣었을 때 8 나오게끔 설정해 주시려면 몇이 더해져야 돼요? 첫 번째 항이 아까 8이었잖아. 1 집어넣었을 때 8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10이 더해져 있으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10이 일반항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자 2번도 가서 봅시다. 다 하진 않을 거예요. 2번 가서 보시면 두 번째 항하고 여덟 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 제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열 번째 항을 구하래요. 봐봐 이렇게 쭉 들어갔고요. 두 번째랑 여덟 번째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지금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얘는 위에서 내려가니 밑에서 올라가니? 슉 가서 여기가 A2면 여기가 A8 나오겠네요. 그리고 간격이 똑같아야겠네. 확인되셨나?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 가운데 있는 게 0이다. 두 번째니까 여덟 번째니까 세 칸이면 다섯 번째 항이 여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의 5가 됩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A의 6이 마이너스 4야. 그럼 공차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4인 거잖아요. 다섯 번째가 0인데 여섯 번째가 마이너스 4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4겠죠. 확인됐나요? 열 번째 항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열 번째 항은 A5에다가 몇 D를 더하자? 5D를 더하자. A5는 원래 0이었다. 5D라는 건 마이너스
20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보시면 수열의 형태가 조금 더 잘 보인다고요. 아시겠죠? 자, 110번 가서 보시면 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루네. 그럼 봐봐. 2랑 35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이래.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 이 수열이라는 건 2부터 35까지 수열이야. 그럼 새로운 수열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차피 35랑 2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게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얘를 새로운 수열의 첫 번째 항으로 보시고요. 여기 몇 번째 항이겠니? 12번째 항인가요? 12번째 항? 그러면 12번째에서 여기까지 빼버리면 몇 D야? 11D지. 11D가 33이 나온다라는 거네요. 그럼 공차가 몇이다? 3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X의 6이라는 건 B라는 수열의 입장으로 보면 몇 번째 항인 거야? 7번째 항이다.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몇 D를 더하자? 6D를 더하자. 그럼 X의 6은 첫 번째 항에다가 6D를 더하니까 몇이 나온다? 20이 나오겠다라고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가서 봅시다. 여기 보면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잖아. 그러니까 미지수 잡을 때 X, Y, Z로 잡지 말고 등차 수열 이루게끔 잡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나가 그 또 A 뿔 D, A 뿔 D를 무조건 잡지 말고 대칭성이 잘 보이게 잡아야 식을 풀기가 쉽겠죠. 그럼 A를 기준으로 왼쪽이 A-D고요. 오른쪽이 A 플러스 D가 된다면 세 개 숫자가 대칭성이 드러나게끔 잡았으니까 이렇게 미지수 잡아주시면 이거 풀 때도 원활하겠네요. 다 더해버렸을 때 D는 날아갈 거니까 세근의 합은 슉슉 날아가서 3A네. 3A가 6이 나와야 되는 상태니까 A가 뜨겠죠. A 뜨면 이거 가지고 D도 구하고요. AD 뜨면은 3개 다 곱해가지고 K도 구하자라고 나타내시면 되겠네요. 확인됐나요? 자, 봅시다. 그럼 4개 숫자는 어떻게 잡아야겠어? 4개 수. 4개 수면 어떻게 잡아야 대칭성이 잘 드러나죠? A마 3D, A마 D, A 뿔 D, A마 3D, A마 D, A 뿔 D, A 뿔 3D로 잡으시면 대칭성이 드러나게끔 잡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몇 D 차이? 2D 차이, 2D 차이, 2D 차이니까 그래서 3개랑 4개 뜨시면 대칭성 드러나게끔 잡아주세요 라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조화술 안 할게요. 쿨하게 빠졌어요. 교육과정 할까요? 찝찝하니까 안 할게. 역수다. 등차 수열의 합을 가서 봅시다. 수열의 합은 말 그대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더하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빠짐없이 더하는 게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이다. S에 10이라고 쓰면 더하다 썸에서 온 거잖아. 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 시그마도 더하다에서 온 거고 S에서 인테그랄도 S에서 온 거야. 다 더하다니까. 그래서 여기 수열도 더했다라는 거니까 S10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빠짐없이 더한 거예요.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불편하죠?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시그마를 배우는 거잖아. 시그마는 7번째부터 10번째까지만 더해도 되고요. 3번째부터 5번째까지만 더해도 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를 배우는 거다라는 건데 전혀 관심 없는 표정이네요. 자 보세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빠짐없이 쭉 더해서 10번째까지 들어가시면 뭐지? 뭐는 일이니?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더하면 S의 10이다라는 건데 얘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까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근해 공식 같은 거야. 그냥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수열의 합을 쓸 건데 S의 N 지금 뭐 쓸 게 필요하니? 이거 쓰면 안 돼요? 거기다 쓸 내용이 또 있어. 뒤에다 써 뒤에다.
뒤에다가. 근데 굳이 안 쓰셔도 돼요. 머리에 집어넣으셔도 돼요. 자, 봅시다. 수열이야. SN을 써보시면 SN은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미안해 이렇게 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얘들아 A 플러스 D겠지? 그 다음은 A 플러스 2D겠지? 쭉 들어가서 마지막 항을 제가 그냥 L이라고 써버릴게요. 왜냐면 제 맘이에요. L 마이너스 D가 마지막에서 한 칸 앞에 있는 거고 마지막 항은 L이 된다. 오케이?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니죠? 봐봐 1부터 10을 더하나 10부터 1을 더하나 똑같아요. 반대로 쓸 거야 이번에는. SN을 이번에는 반대로 쓸 거야. L, L마 D 쭉 가서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겠니? A 뿔 D, A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를 싸그리 더해버릴 거예요. 얘를 더하는 순간 좌변은 2배의 SN이 될 거고 봐봐 이거 더하면 몇이야? A 플러스 L 몇이야?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 A 플러스 L이 몇 개 있다? 여기가 첫 번째 항이고 여기가 n번째 항이라고 하신다면 n개가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여기에 n이 곱해지면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죠. SN은 2분의 SN은으로 바꾸시면 2분의 A 플러스 L에다가 n을 곱하시면 된다. 결국 얘가 나타내는 건 뭐야? 평균이고요.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평균에다가 뭐 곱하면 돼? 항의 개수를 곱하시면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올 거다라는 건데 이제 너희 제가 알고 있는 시각은 좀 다른데요. 좀 다른 건 표현만 다른 거야. 예를 들어 이 L번째 항은 n번째 항이잖아. 아까 A n번째 항 일반항 어떻게 썼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로 썼었죠. 그래서 거기 대신에 A 플러스 L 대신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집어넣으시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아이가 나와요. 2분의 n의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의 형태가 나오겠다. 근데 저는 이거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요거가 훨씬 더 유용하긴 해. 평균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자.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등차 수열 합도 그래프로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 2차 함수 형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를 해석해서 봐야 쉽게 볼 수가 있다. 저형이야 뭐예요? 어떤 거? 어디? 2분의 2분의 A 플러스 L 중괄호 중괄호. 아니 이거요? 얘가 L이잖아. 마지막 항이지. n번째 항인 거야. A의 n번째 항을 일반 항으로 나타내시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잖아요. 네. 아까 봤듯이. 네. 그래서 여기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여기 2A로 바뀌겠지. n 마이너스 1D 있지. 네. n이 곱해졌죠. 그래서 얘의 식이나 얘의 식이나 똑같아요. 근데 얘가 딱 봐도 더 간편하니까 이걸 조금 더 많이 써먹으실 건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얘 보시면 여기 안쪽 정리해보면 2A 플러스 ND 마이너스 D야. 앞에 N이랑 계산해버리면 2분의 T의 N제곱 들어갈 거고요. 플러스 뭐한지 알겠니?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봐봐 이게 등차 수열 합의 특징이야. 등차 수열 합의 식을 관찰해봤더니 얘는 뒤에서 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고 상수항이 뭐야? 0이죠. 이럴 때는 무조건 뭘 나타내는 상황이다?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N이라고 줬어. 근데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어요. 0이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에 대한 합이야? 등차 수열에 대한 항이고 최고차의 개수는 뭐 보는 거야? 공차를 절반 쪼갠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SN으로 줬는데 뭐 3n제곱 플러스 2n이야. 상수항 없잖아. 공차는 몇인 거야? 6인 거예요.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 S1이나 A1은 어차피 똑같아요.
첫 번째를 보나 첫 번째보다 첫 번째를 더하나 똑같지. 그러면 식만 보더라도 첫 번째 항이랑 공차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일반항을 그냥 잡아버릴 수가 있다. 직선의 결정 요소가 뭐예요? 직선 하나로 결정하려면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듯이 수열을 결정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울기인 공차랑 항 하나만 있으면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공차랑 첫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으면 일반 항을 그냥 바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뒤에서 다시 할 거야. 1차적으로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외워졌죠? 스마트 하시니까. 자 봅시다. 자 여기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일곱 번째가 19래. SN이 160이다. n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도 이용을 해서 보시면 되겠지. 뭘 이용해야 될까? 공차. 공차 몇이죠? 2인가요? 그럼 첫 번째 항이 몇인 거야? 7. 7인 건가요? 7에다가 뭐? 마지막 항 더해. 그러니까 이거죠? 첫 번째 항에다가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인데 여기에다가 몇을 곱하면 n을 곱하면 몇이 나왔다는 소리야? 160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를 가서 봤을 때 첫 번째 항이 7이 나올 거고요. 확인됐나?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거야? 7 플러스 n-1에 2인가요? 2다라고 보시면 n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럼 n에 몇이 들어갈 때 160 나오는지 보시면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넘어갑시다. 자 여기 보면 봐봐, 얘는 원래는 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등차수락 공식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봐봐, 2분의 뭐죠? 넣는 연습도 하긴 하셔야 되니까 n에 2a 플러스 n-1d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n이 그냥 뭘로만 바뀌면 돼? 20으로만 바뀌면 a랑 d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두 개 연립해서 a랑 d를 구하자 라는 게 기본적인 풀인데, 사실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봐봐, 등차 수열끼리 새로 조합하면 새로운 등차 수열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사실 등차 수열은 공부할 때 집에서 간단한 수열자 써본 다음에 딱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깨달음이 와. 어느 순간 아 이런 상황이구만.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학생들이 집에서 수열을 써놓고 관찰을 한다? 판타지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제가 관찰할 테니까 보세요. 자 봐봐, 1 간 2로 볼까? 공차 2인 거 3 5 7 9 11 13 15 17 19 봐봐, 같은 칸수만큼 가면 어차피 등차 수열이야. 등차죠. 두 칸씩 가봐. 등차야. 확인됐나요? 세 칸씩 가봐. 등차예요. 그러니까 같은 간격만큼 가면 등차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이렇게 보셔도 돼. 봐봐, 두 개 더해봐. 몇이야? 4. 두 개 더하면 몇이야? 12. 두 개 더하면 몇이야? 20. 이거 몇이야? 28.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네요. 같은 개수만큼 더하면 걔들끼리도 어차피 등차 수열이야.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D니까 2D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2D잖아. 확인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공차는 몇이어야 돼? 4D가 나와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공차가 2였으면 공차는 8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서 등차 수열로 등차 수열을 재구성해 보시면 돼요.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도 그냥 식을 쓸 게 아니라 진짜 극혐이잖아요. 원래도 수학이 싫은데 식이 많아지면 더 싫어지니까 식을 줄여봅시다. 그냥 그 신문지에 있는 게임한다 생각하세요.
뭔지 모르니? 모를 수도 있겠다. 자, 봐봐. 10번째 한까지 합이 10이야. 그러면 1부터 쭉 더해서 10번째까지 더한 게 10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20번째까지 더한 거 보면 몇이야? 40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몇이다? 30이다.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더한 게 40이니까. 근데 물어본 건 뭐 물어본 거야? 그죠? 21부터 쭉 가서 30까지 더한 걸 물어봤네요. 그럼 마찬가지 10개씩 더했으니까 얘도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몇 차이? 20 차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0 차이일 수밖에 없어서 20이 늘어났으면 여기가 50이 되겠다라는 건 확인할 수가 있고, 나는 그냥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싹 다 더한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답이 90이다 라고 푸는 게 가장 낫다. 일일이 식 쓰면 탈모 걸린다. 그냥 이대로 보자. 90이다. 등차 수열을 재구성하자. 오케이?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행착오는 시험 보러 가서 겪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겪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집에서 연습을 해보고 깨달음 얻으셔야지. 갑자기 시험 볼 때 집중력이 많은 상태니까 갑자기 삘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집에서 연습하시고 정립한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최소일 때 n의 값과 그때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기억나니? 2분의 dn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 얘가 sn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걔에다 집어넣으면 sn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긴 하죠. sn은 2분의 d면 1이에요. d가 2니까 n제곱 뭔 말인지 알겠어. 아까 sn 썼던 거 여기 뭐 들어가? 플러스 2분의 2a면 마 70이지. 여기서 d를 어떻게 하시면 돼? 빼줘. 마 70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72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72n이었잖아. 그럼 결국에 얘는 n제곱 마이너스 36n이네.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인데 뭘로 봐도 된다? 2차 함수로 봐도 된다. 원점 지난 상태 봐봐.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0이야. 얘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0번째 항은 정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되시죠? 오케이? 수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대수 너무 중요해. 알았니? 빨리 주세요, 보니까. 유리물이 제발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물이 반드시 주시고 수열도 반드시 주셔야 된다. 나 이제 이 새끼 받아 아닌데 필요 없다. 무조건 쫓아가서 다 받아낼 거다. 내셔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저거 나한테 말해. 시험 기간 때 줄게.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쭉 아니죠.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는 이러한 2차 함수 형태가 나올 거고, 봐봐. 언제 합이 최소야? 당연히 여기 아닐까요? 그럼 축이죠. 몇이야? 18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몇 번째 항일 때? 18번째까지 더했을 때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n은 18이다. 오케이? 18이다. 함수값 구하면 그때가 최소값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여기 가서 보시면 마찬가지야. 이것도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일반항 잡고 언제 음수 나오지 하고 푸시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프린트로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풀이는 AN을 구하셔야 돼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된대. 그러면
봐봐. 그림 그리면 바로 확인이 되겠지. 예를 들어 이 식이었어.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돼? 이때 처음으로 양수가 되잖아. 그럼 여기가 아까 36이었으니까 여기 36이지. 그럼 36번째까지 더하면 0이야. 근데 항상 얘가 36으로 나오지 않지. 36점 얼마 얼마로도 나오거든. 그럼 그때는 수열이 정의가 안 돼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게 얘가 36.3이었어요. 그러면 36은 여기 있고 37은 조금 더 멀리 여기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36번 장이고 여기가 37번 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한데 지금은 다행히 딱 절편이 36으로 나왔으니까 36까지 더했을 때 딱 0이 되고 그럼 언제까지 더하면 처음으로 양수야? 37까지 더하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상황이다. 힘들어? YT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해야 돼. 그냥 할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식을 구해서 그려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가 확인이 될 거다라는 게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여기도 봐봐. 이런 느낌이야. 봐. 14개 선분 길이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보시면 되냐면 여기 1차식이죠. 여기 1차식이죠. 1차식에서 1차식 빼봐. 몇 차식 나와? 1차가 안 날아가는 한 1차식이 나와요. 그럼 여기 보이는 얘들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1차식이면 무조건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길이들이 등차 수열을 이룰 거야. 확인됐나? 제일 짧은 게 3이고 제일 긴 게 41에 14개 선분 길이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2분의 제일 짧은 게 3이냐? 3 제일 긴 게 40인데 14개다라고 푸시면 전체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오겠다라고 풀 수가 있겠죠. 오케이? 요걸 하기 전에 여기로 다시 가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다? 방금 배웠던 등차 수열의 합을 볼 건데 등차 수열의 합이 0이 나왔대 얘들아. 등차 수열은 봐봐. 눈을 감고 등차 수열을 떠올리면 이제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1357구라는 숫자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직선이 떠오르셔야 돼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나오는 상황이야. 그럼 봐봐 얘들아. 봐봐. D가 양수일 때가 있고 D가 음수일 때가 있을 건데 요렇게 들어가는 상황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는 상황으로 가서 보면 D가 양수면 공차가 양수니까 점점점 올라가는 직선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황으로 나옵니다 라는 거고 D가 음수면 쭉 내려가는 상황으로 나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을 쓸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이렇게 나타내 볼게. 얘가 A1이고요. 얘가 A5예요. 얘가 A7이고요. 얘가 A1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확인됐나요? 그럼 봐봐. 등차수열의 합이 0이래. 그럼 너희는 이걸 보고 뭐가니 0이네 이러시면 안 되고 뭐를 가져오시면 되냐면 이런 상황일 때만 등차수열 합이 0이 나오지 않을까? 딱 대칭일 때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 사이드 절대값 갖고 부호반대 양 사이드 절대값 갖고 부호반대일 때만 등차수열 합이 0이 나와요. 이때만 0이 나와요. 그럼 등차수열 SN이 0이 나왔던 소리는 가운데 있는 항이 뭐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 그래서 문제에서 S의 5가 0이다 라고 나오면 그냥 뭘로 호환시켜서 생각하셔도 돼? A의 3이 0이 나오겠다라고 그냥 호환시켜서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만약에 시그마 K는 7부터 11까지의 A의 K가 0이래. 그럼 이거랑 호환시켜서 볼 수 있는 거 설명해드려도 되나요? 첫 번째 7번째부터 11번째까지 더한 합이 시그마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7번째부터 11번째까지 더해서 0이 나왔다는 소리는 이런 그림의 상황인 거니까 가운데가 0이다. 뭐가 0이다? A의 9가 0이다. 라는 걸로 바꿔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가서 보면 평가원 기출이에요. 이거 하나 맞으면 또 4번을 먹는다. 자, 봅시다. 첫 번째부터 K번째까지 항의 합.
첫 번째부터 k 플러스 2번째까지 항의 합이야. 여기서 여기를 뚝 빼봐. 그럼 뭐만 남아? a의 k 플러스 1, a의 k 플러스 2가 남겠지. 이해됐나? 첫 번째부터 k 플러스 2번째까지 합. 첫 번째부터 k번째까지 합이야. 두 개를 빼면 a의 k 플러스 1, a의 k 플러스 2가 남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a의 k 플러스 2랑 a의 k 플러스 2를 더하면 몇이 나오는 거야? 4가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4 맞니? 4 맞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써도 돼? 얘 AK 플러스 1 더하기 B로 쓰셔도 되잖아. 얘를 뭐라고 써도 되냐면 A의 K 플러스 1 더하기 B로 써도 되죠. 근데 B가 2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그럼 결국에 A의 K 플러스 1이 몇이다? 1입니다 라는 걸로 호환이 되겠네요. 확인되셨나요? 여러분? 됐니? 됐으면 좋겠다. 됐니? 그럼 봐봐. A, K 플러스 1번째부터 써볼게. 나 요거를 살짝 또 볼 건데. 보세요. 여러분. A에 K 플러스 1번째 항이 있고 앞에는 A, K 항일 거고. 오케이? 앞에는 또 A의 K 마이너스 1번째 항이겠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몇 번째 항이야? A의 K 플러스 1번째 항이 1인 거 알고 있어요. 공차가 2인 것도 알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내가 왜 여기서 쓰다 말았을까? 다 더해봐. 몇 나와? 마이너스 16이네. 저기 마이너스 16 있네. K번째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6이네. 그러면 K가 몇이라는 소리야? 4란 소리예요.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이죠.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6이지.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부터 K번째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6이라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할 때 마이너스 16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소리예요. 그럼 K가 4였다라는 게 나왔네. 그럼 K가 4였으면 나는 뭐 구하면 돼? A의 8을 구하시면 되잖아. 얘가 4였잖아요. A의 8은 여기에다 몇 D 더하면 돼요? 4D 더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에다 몇을 더하자? 8을 더하자. 그럼 몇 나온다? 7 나온다 라고 그냥 풀어내시면 되는 거라서 식을 많이 쓸 필요도 없다. 수열의 상황을 관찰하시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띡 풀린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밑에도 가서 볼까요? 봐봐. 얘 보면 얘를 보면 뭐가 보여야 돼?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가운데 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AK-1을 기준으로 한 칸 한 칸이니까 등차, 중, 항이 성립하겠네요?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몇 배? AK-2의 2배다. 그럼 얘는 결국에 뭘로 바꾸셔도 되냐면 2배다. A의 K-2번째 항에 얘가 마이너스 24가 나왔다라는 거라서 A의 K-2는 마이너스 12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나는 지금 뭐 구하셔야 되냐면 K값 구해야 돼. 여기 등차수열의 합이지.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합이야? 첫 번째부터 K번째까지 항의 합이니까 등차수열 합공식 쓰시면 되는데 평균에다 항의 개수 곱하는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A1 더하기 A의 K에다가 K를 곱하면 K제곱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 두 개가 아니야. 뭐랑 뭐 알아? A3을 알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바꿨어도 전혀 상관없네. A의 3 더하기 A의 K-2의 2 곱하기 K는 K제곱이다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죠.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칸 앞으로 갔어? 2칸 앞으로 갔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뒤로 2칸 가면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상태로 바꿨다라는 거네. 그러면 A 3자리에다가 40이 집어넣고요. A K마 2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계산됐을 때 15K는 K제곱이다로 바뀌니까 K가 15다라고 풀어내시면
되는 거라서 그냥 등차수열 대칭성 쓰시면 구할 수가 있다. 이해되셨다요? 쉬었다.